계속해서 저희 다음 전화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네, 제가 지금 98년도 네. 인천 부평구 주계부동 아파트에 입주해서 지금 현재 거주 중이거든요. 네. 그래서 25년 8월 말에 경기도 서평택 하양지구 휴먼빌 아파트 입주 예정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일시적 2주택 매도 시 세금 문제하고 네. 올해 8월에 입주하는 하양지구 쪽 네.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은 부평에 살고 계시는데 평택으로 네. 내려가실 예정이군요. 그래서 저는 안 내려가고 네. 전세를 줬으면 하고 이 집을 살고 싶은데 네, 네. 부계동 집을 매도를 해야지 세금이 네. 좋다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세금적인 부분도 한번 짚어볼 거고, 네네. 생각하시는 평택 화양지구 쪽이 어떤지도 네네. 저희가 좀 미리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 홍정기 전문가님 바꿔드릴 거니까 평택 얘기 한번 나눠보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평택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셨는데 내려가셔야 네. 되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지금은 분양이 돼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내려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바꿨으면 좋겠어요. 자. 근데 2주택일 때 네. 세금 문제가 크다고 그래서 어차피 내려가야 될지 아니면 여기에 거주를 해야 될지 그게 궁금해서 지금 연락을 드렸거든요. 자, 우선 서평택 화양지구 지금 네. 분양 당첨이 되신 것 같은데, 자, 네네. 입주가 그러면은 올해 예정되어 계신 네, 거죠? 8월 말이에요. 네. 네, 자, 지금 세제 혜택 쪽으로 보자면 우선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봐 드릴게요. 네네. 우선은 화양지구로 굳이 꼭 내려가셔야 되는 이유가 세금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네네. 예, 화양지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실거주 의무가 있지 않은데 꼭 내려가셔야 되는 뭐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는 아니신 거죠? 네네. 예, 자, 우선 지금 계시는 부평의 부계 주공 아파트를 지금 매도를 할지 말지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가급적이면 원래 화양지구 쪽, 서평택 화양지구 쪽은 임대 쪽, 그러니까 거주도 지금 꺼려 하시는데 사실은 이미 분양을 받으셨어요. 자, 그런 선택에서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좀 매도 포지셔닝을 좀 잡으시는 게 맞다. 즉 서평택 화양지구 쪽이 단기간에서는 프리미엄을 얻기보다는 장기적으로 좀 많이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 내용을 좀 보여드리면 우선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평택 쪽을 조금 확대해서 보자면, 자, 우선 평택 쪽은 기본적으로 우리 고덕 신도시 기준으로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상당 부분 입주를 한 상태고, 삼성 반도체 중심의 클러스터 부분들이 집중이 되어 있죠. 지금 서평택 같은 경우는 사실 해당 지역에서는 안중 KTX역 이런 부분 호재도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던데 사실 그 KTX역하고도 좀 떨어져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포승 옆에 보이는 것처럼 또 포승공단, 평택항 이런 부분들의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가장 이런 부분들을 보실 때 첫 번째는 업무지구화, 즉 비즈니스를 하는 업무지구하고의 거리가 좀 있다. 무슨 뜻일까요?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수요가 많지가 않아요. 이 수요가 발생을 하거나 또 누가 이 수요를 억지로 발생시킬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당분간 아파트의 시세 흐름이 지지부진하고 지금 사실 분양 당첨이 되셨지만 아직 입주를 채 하지 못하고 미분양인 아파트들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플러스 해서 사실은 요 왼편으로 가다 보면 우리 바로 수요가 그래도 있는 고덕 신도시에서 평택으로 갔는데 그 정도 거리를 이동을 하다 보면 바로 당진 쪽이 나와요. 근데 사실 이 당진 쪽에도 적지 않은 미분양 아파트, 즉 예전에 부동산에서 거주가 아니라 소유를 했는데 엑시트 나오질 못하고 그 안에서 팔지 못한 상태에서 그대로
부동산을 어쩔 수 없이 소유를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들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법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정지 여건을 개선을 해서 흐름이 좋아질 개연성이 있지만 단기와 중기에서는 사실 서평택 화양지구의 전망이 그렇게 밝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첫 번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양도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선 자, 양도세는 사실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하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 우리는 지금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처음에 부계 주공을 하시고 이미 오래되셨으니까 1년 이후에 A라는 집을 또 매수를 하는 경우 요 조건 충족이 되신 거고, 자, 부계 주공을 3년 이내 매도하시는 경우. 예, 자, 즉 부계 주공이 있고, 자, 우리 서평택 아파트가 1가구 2주택인 경우에 요 부계 주공을 3년 안에 매도를 하시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거주를 꼭 서평택 화양지구에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그래서 저는 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미 거주하고 계신 부평 쪽, 부천 쪽에서도 사실 주변에 역세권에 괜찮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장기적인 포지셔닝으로는 서평택 화양지구는 흐름을 보다가 매도 쪽으로 관점을 잡으시고, 사실 부평 또는 부천 쪽으로, 부평구청역이나 또 시청 쪽에 가까우면서도 또 단지형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갈아타시는 부분들, 그런 매수 방향을 좀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좀 이해되실까요? 네네. 네. 혹시 저 추가로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만약 그러면은 평택 쪽을 매도를 하게 되면은 네. 언제쯤이나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매도 타이밍이라는 거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 희생 가격을 지불하고 빠른 시간에 매도를 하고 보다 더 상급지 또는 집 주변에 있어서 가까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장 성격의 아파트를 갈아타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흐름을 좀 기다리는 거죠. 아직 다 입주가 되지 않았으니 입주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 포지셔닝을 잡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부동산 쪽에서 투자 관점에서 보면 1번에 어느 정도 희생 가격을 지불하고 빠른 시간 안에 템포를 잡고 매도하고 조금 더 수도권 쪽에 가까운 부분들로 갈아타는 방법. 갈아타는 방법들은 아까도 요 앞번 상담 때 말씀드렸듯이 그런 형태로 검토를 해보시는 거를 조금 추천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가웠습니다. 얼른 매도 계획 세우시고 지금 거주 환경 너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부평 인근으로 또 다른 투자처를 갈아타기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1544-8520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어떤 점이 예. 궁금하실까요? 예, 저는 양주에 덕정 아파트 거주 중이에요. 네네. 이번에 주택 하나를 처분해서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생겼는데요. 네. 상급지에 투자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추천 좀 부탁드려도 될까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어디 지역은 봐두신 데가 있을까요? 예, 혹시 강남도 가능할까요? 네, 여유자금 2억으로 강남이면 좋겠고, 네. 어디가 괜찮을런지 전화를 주셨습니다. 받아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자, 투자의 방향성 지금 강남 쪽에 지금 투자를 하시려고 대략 한 2억대 자금으로 네. 자, 가능하실 것 같고요. 네네. 자, 강남 쪽에 주거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곳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 움직임의 초기 단계가 있고 예전에 있었는데 이제 다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지역들은 크게 네. 우리 두 군데 정도를 볼 수 있어요. 네, 자, 네네. 우선 첫 번째는 아마 우리 개포 4동 쪽, 개포 네네. 4동 쪽에도 모아타운이라는 형태의 소규모 주거 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있고요. 자, 네. 또 한 군데는 자, 강남구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 우리 역삼동, 역삼 2동 경우에도 역시 모아타운의 형태로 소규모 주거 정비 사업의 움직임이 있었다가
자, 다시 좀 멈췄다가 다시 또 움직임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곳들이 있어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런 역삼 이동 같은 경우에는 자, 아무래도 강남 지역은 재개발 주거정비 사업의 형태가 좀 늦죠. 왜 그럴까요? 네, 아무래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생, 다가구 1층에 상가를 월세를 주고 또 2층도 자그마한 필라테스 샵이라든지 꽃집도 월세를 주고 또 위에 층에 집주인이 거주하는 이런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즉 주거정비 사업이 진행되는 재개발 형태 동안 내가 받는 보상이 일반적인 작은 빌라나 다세대에 비해서 너무 적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22년도 10월에 공모 신청을 했다가 사실 23년 시간 거치면서 반려가 되고 대신에 24년 10월까지 2년간 신청을 한 이후 2년 동안은요. 행위 제한이라고 해서 신축을 짓더라도 해당 기간에 혹시 건축행위 제한이라는 거예요. 건축행위 제한이라는 뜻은 이후에 실제로 해당 지역 공모가 승인이 되어서 지정이 되더라도 그 기간에 지은 신축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제는 이게 지금 풀린 상태예요. 자, 그러면 한 번, 두 번 이제 시도를 했다가 안 됐으니 지금은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이라는 형태로 현재 형태를 바꾸어서 소규모 주거정비 사업에서 조금 형태를 바꾼 형태, 즉 역세권 한 500m 이내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매도 청구 방식의 변경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나 단독주택 대지 평수를 좀 큰 거 가지신 분들은 보상 문제 때문에 반대를 한다고 그랬죠. 네. 자, 요 방식은 실제로 시세 수준의 보상을 신탁 방식이나 리츠사 중심이 시행이 되어서 그런 형태로 보상 수준을 다소 높여서 하는 방식 형태로 변형돼서 지금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전의 방식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형태로 갈 수가 있겠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렸던 개포 4동이나 역삼 2동 경우 이렇게 한번 주목해서 체크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격은 2억대 정도면 전세 안고 투자하시는 부분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 한번 면밀하게 매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여유자금 2억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강남 얘기 들려드렸고요. 방송에서 언급된 부동산 관련 언급은 설명은 전문가 개인의 의견입니다. 본인의 성향에 맞게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투자에 대한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